자, 지금 김웅이요. 어저께 장재현 의원이 얘기한 거로는 김웅이 첫 번째 통화를 전역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이 뭐 자기 말로는 뭐 엄청 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역수가 물어봤을 때,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최강욱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뭐 손준성이한테 좀 손 좀 봐달라고 했어. 이게 이제 첫 번째 통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는 나는 기억이 없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막 오리발을 내민 거예요. 그런데 전혁수 기자가 첫 번째 통화는 쓰지를 않고 두 번째 통화만 갖고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첫 번째 통화는 취재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취재의 가치가 있는 두 번째 통화만 취사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첫 번째 통화에서는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썼다라고? 근데 그 통화를 안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 모르겠다. 나 기억이 없다. 내가 뭐 보낸 것도 같고 뭐 횡설수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서의 하나의 첫 번째 팩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트는 뭐냐. 김웅이 최강욱 고발장을 자기가 썼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최강욱 고발장에 대해서 썼지만 김건희에 대해서는 자기가 쓰지 않았다. 김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웅이 오늘 아침에 제보자에 대해서 밝히면은 모든 게 밝혀진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밝혀진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세력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세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씹어보도록 하지요. 자, 4.15 총선 4월 3일 그때 고발장을 써가지고 당으로 넘겼다 이거예요. 제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웅은 그 당시에 자기 말로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막 자기 선거운동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김웅이 최강욱에 대해서 고발장을 썼다? 처음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하더니 첫 번째는 고발장을 썼다고 하면은 이거는 김웅이 뭔가 한 건을 세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당시에 김웅은요, 여러분,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뭐 그렇게 우리는 큰 세력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울컥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했다고 하면서 유승민하고의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감동의 입당이라고. 근데 그 감동의 입당 한 달 만에 새로운 보수당은 국민의힘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아주 용케 김웅이 송파 공천을 얻었어요. 여기는 그냥 얻기만 하면은 당선되는 비례 같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이요 3.4%로 간신히 이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김웅의 선거운동을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송파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어떻게 느낌이 쎄. 뭐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얘 엄마 모시고 둘이서 살고 말이야. 그리고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우리와 같은 어떤 생활 감각.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줬으니까 내가 찍긴 찍지만 마음이 안 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거운동 하는 자체에서도 김웅이 그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웅은 이 송파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룰루랄라 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이 2주간의 선거운동에서 미친 듯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길 인사하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김웅이 최강욱 고발장을 썼다? 제가 보기에는요. 김웅이 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김웅이 왜 고발장을 썼을까? 그리고 두 번째, 김웅은 어떤 목적으로 그 고발장을 당에다 넘겼을까? 저는 여기에 덧붙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웅이 쓴 말하자면은 최강욱에 대한 고발장은 일종의 삐끼 상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웅과 또는 어떤 세력을 사주한 쪽에서
그 김웅이 어떤 세력이라고 한쪽에서 김건희의 고발장을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김웅은 의원실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 손준성이는 지금 연가를 냈다. 다 은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김웅과 손준성이한테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건은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인 것 같아요. 즉, 김웅과 또 김웅이 아는 어떤 세력, 이 세력이 최고양의 고발장을 썼고, 이 가운데에서 정말 악마의 속삭임 같은 어떤 세력이 패키지로 딱 묶여진 겁니다. 그 어떤 세력, 여기다가 숟갈을 놓은 세력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아주 오리무중이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냥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웅이 9월 8일 날 자기가 출근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잠적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뭐 이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터뷰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혁수 기자라는 사람이 또 KBS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전혁수가 얘기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거 이런 말 했네. 김웅이 절대로 제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김웅이 지휘 입으로 제보자를 밝히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세력이 밝혀진다. 이러는데 전혁수는 제보자에 대해서 김웅이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는요. 김웅은 왜 제보자를 지켜줘야 할까? 그리고 전혁수는 도대체 뭘 알기에 김웅이 입을 끝까지 다물고 있을 거라고 볼까요? 제가 볼 때는 김웅이 큰 사고를 친 거는 분명한 겁니다. 김웅이 여러분 그동안 보세요. 아주 그냥 매스컴 너무너무 좋아하고 온갖 프로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홍원 선관위원장 물러가라고 제일 먼저 유승민 캠프 대변인으로 김웅이 나와서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이 유승민이도 나와서 김웅이 아니라 정홍원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뉴스버스에 대해서 김웅이 또 한 말은 뭐냐. 뉴스버스에서 내가 한 인터뷰, 내가 한 말을 막 짜깁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어느 한쪽에서 여러분 터지게 됩니다. 뉴스버스에서 입을 열 수도 있어요. 왜? 이거 뭐 뉴스버스에서 우리를 이렇게 김웅이 무슨 공작조로 하는데 우리는 취재했을 뿐이야. 우리에게 있는 거는 취재의 열망만 넘치고 있어. 이러고 나면은 터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러나 저러나 김웅의 정치 인생은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유승민은 벌써 어제부터 김웅을 손절하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 너 나한테 감동해가지고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너 그냥 먹고 네 선에서 도마뱀 꼬리 잘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뭐 왜냐하면은 유승민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뭐 김웅이 밝혀야 된다. 너 왜 이런? 아니 감싸 안아야죠. 그리고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 아닙니까? 대변인이 이런 위기 상황에 들어가는데 유승민이 얘기한 게 뭡니까? 기억을 어떻게든지 되살려보라. 그러더니 김웅이 알아서 이거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신호가 시그널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윤석열이가 그렇게 결백하고 그러면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준석 용서할 수가 없죠. 자, 요상한 김웅 정치 인생 셀프 끝장 거다. 뭐 저는 뭐 이거는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럽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술수 부리고 이 장난질 치고 지저분하게 손에다가 때 묻히고 초선이 어떻게 이럽니까? 와, 놀랍습니다.